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안 보면 손실납니다. 라는 주제로 방송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마치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포인트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지금 바뀌었냐? 저는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생각을 과거에 늘 하고 올해 시장을 작년에 예측하고 그 데이터를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제가 이전부터 늘 말씀드렸고 현실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오르막 탈 것 같지만 여기도 아니죠. 여기도 아닙니다. 여기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닥인 듯 하지만 그게 사실상 만약에 2번이 바닥이 아니고 지하실로 내려간다면 그 주가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구간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는 데 있어 참고하시면 되고요. 섣불리 지금 같은 시장에 내가 잘 모르는데 그냥 단지 감정이라는 그 포인트가 싼 것 같아. 이러한 생각으로 섣불리 매수를 했다가 정말 진짜 진실된 장기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머나먼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는 분명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네이버 주가만 보더라도 신저가 인근에서 물에 빠져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신저가 인근에서 오를 듯 하지만 매일같이 5일, 6일 연속으로 신저가가 갱신할 듯 말 듯 하고 있죠. 올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신저가라는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신저가 인근에서 머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500원 정도 상승했는데요. 사실 뭐 500원이 크게 의미가 없는 숫자이긴 하죠. 뭐 한 3,000원, 5,000원 정도 올랐으면 이제 좀 뭔가가 느낌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500원이 올랐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크게 바뀐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매수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이요 좋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좋아지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올 초만 보더라도 개인들이 이 카카오나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이 세 종목을 가장 많이 샀죠. 올 초부터. 삼성전자 우가 이제 4위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이제 뭐 두산, 삼성전기, 하이닉스. 대부분의 자금들이 제가 작년부터 늘 고지했던 포인트가 뭐예요? 대기업 주식보다는 중소, 중견, 벤처기업 주식을 사셔라. 제가 2021년부터 트렌드가 바뀐다고 했죠. 벤처기업,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습관으로 이제부터는 변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바뀌셨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쯤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 났겠다. 수익이 나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가게를 운영해도 내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잘 못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 그냥 눌러 앉아 있어요. 그런데 경제나 시대나 흐름이라는 것은 매년 바뀌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길 원하지 바뀌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장들 보면 인테리어 한 번 바꾸는데 폐업하기 전까지는 안 바꾸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주식으로 시작한 사람은요, 중소기업 주식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도 쉽게 못 바꿔요. 막연한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기업 주식을 접한 것처럼 중소기업도 접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산 것처럼 중소기업도 사는 거 방법이 똑같아요. 다만 대기업 주식들은 아무래도 너도 나도 알고 있잖아요. 너도 나도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샤넬 가방이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샤넬 가방을 다 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에르메스 백 같은 경우는 내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한 명이 멜까 말까잖아요. 그건 뭐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람보르기니 같은 자동차가
내가 길을 걸어 다녀봐도 부자 동네 아니고서야 매일같이 볼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가치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네이버, 카카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는 중소 벤처 중견기업에, 그러니까 야놀자, 중고나라, 배달의 민족,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처음부터 대기업이었냐, 중견기업이었냐? 아니잖아요. 초창기의 모습, 그때 성장하기 이전에 투자해서 성장하고 나서 매도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쿠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설립 당시에 이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지. 쿠팡이 상장하고 나서 투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 날리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 대략 한 8만 원 정도에서 15,000원까지 떨어졌죠. 거의 마이너스 80% 하락했어요. 이 기본적인 투자 이론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요. 쿠팡 주요 투자자들을 보면 대부분 글로벌 투자사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주식을 하는데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제대로만 배워보시면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확률이 높은 게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해요. 그리고 여기 유명한 이 글로벌 이 투자사가 100조를 가지고 투자를 해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이게? 투자사가 올리는 게 아니고요. 개인들이 올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다음에 주 리더, 그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큰 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0조 원이 있는 사람이 주식을 하는데 더 불리해요, 사실은. 오히려 주가를 올리는데 유리한 게 아니라, 만약에 100조 원 있는 사람이 이 쿠팡이라는 주식을 샀어요. 개인들이 따라 붙어요. 개인들이 100조 원 있는 회사가 투자를 했더라, 정말 뭐가 있구나, 개인들이 따라서 사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100조 원 있는 기업이 쿠팡을 샀는데 개인들이 안 사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100조 원 있는 회사들은 단 한 방에 파산하는 거고요. 100만 원 있는 사람은요, 쿠팡 샀어요. 예를 들어서 월급 받으면요, 100만 원 더 사면 돼요. 물타기 하면 돼요. 누가 더 유리하죠? 이 100조 원 있는 사람이 100조 원을 더 갖고 와서 물타기를 한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고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액수가 작은 사람일수록 주식을 거느리고 성공하는 게 더 유리한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이 달러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21년도에 이 달러가 신고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정말 이제 신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경제의 흐름이나 시대의 흐름은 어느 정도 흘러가는 길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항상 단순히 뭐 찍어가지고 다트를 10점 만점에 10점 던지듯이 찍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많이 해요. 보통 사람보다는 확실히 제가 시장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력을 더 많이 하는데 제가 실력이 상대방보다 없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이죠.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부동산 경기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런 점들 제가 전 방송에도 계속 올리고 있죠. 부동산 자금들이 은행으로 몰려갑니다. 이 부분이 제가 과거부터 계속 예측했던 부분들이고, 실제로 앞으로 한번 보세요. 금리가 이제 7%, 8% 넘어갑니다. 일반인이 은행에 맡길 때 받는 저축 상품들 중에서 이제 7%, 8% 넘어가는 상품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앞으로. 10억짜리 부동산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이 10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새마을금고에서 10%를 준대요, 이자를. 그러면 아파트를 갖고 있던 사람이 아파트를 팔아요. 왜? 아파트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데 10억을 은행에 맡겨서 1년에 이자로 1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냐? 연봉이 5천이에요.
5천만 원 받고 막 지하철을 뚫고 10억짜리 아파트를 포기하면 팔면 은행에서 1년에 1억씩 준대요. 자기 월급의 2배를 준대요.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바로 흔들리고 직장 때려치고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한 달에 7, 800만 원씩 은행에서 받으면서 파이어족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실 때는 겉면만 보지 마시고요. 속면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운영하는 달수 사이트고요.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달수.co.kr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